쓸 거예요. S1 꽉 차가지고 자리도 없고. 우리는 오늘부터 해서 8회차 동안 대수 할 겁니다. 대수가 처음인 친구가 거의 없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볼 건데, 요번에는 워낙 짧아서 대수 한 과목을 8회차 만에 끝내야 되거든요. 무려 8분 만에 이 대수 한 과목을 끝내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매주 이 자료를 갖고 올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일 갖고 오셔야 돼요. 내일 안 갖고 오면 수업 못 들어요. 아시죠? 내일 꼭 갖고 와주시고, 오늘은 지수화로그 할 거고 내일은 지수함수 할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다음 주면 삼각함수 들어가고요. 그 다음 주면 삼각함수 끝나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이거 막 일주일에 통으로 대단원 중단원이 하나씩 끝난다 보면 돼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또 해봅시다. 열심히 해봅시다. 그래도 방학의 시작이라 제일 컨디션 좋을 때잖아.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들 눈동자에 초점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달려봅시다. 오늘은 그래서 대수 중에서도 지수부터 1교시에 먼저 좀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익숙한 숫자들이야. 그치? 중학교 때도 지수라는 거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첫 개념 페이지를 보시면 거듭제곱과 거듭제곱 글이 나와. 그래서 다짜고짜 지수 단원인데 이 용어에 대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거듭제곱. 여기서 이제 거듭제곱 근으로 나아가는데, 거듭제곱은 그냥 쉬워. 말 그대로 우리가 여태까지 만나왔던 지수에 대한 표현의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 뿐이야. 2를 n제곱 했으면 2의 n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지수 자리에 곱해진 개수를 쓴다 라는 게 거듭제곱. 그치? 그 표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뒤에다가 어떤 글자를 붙인 것 뿐이야. 근이라는 글자를 붙인 거야. 그러면서 문장이 조금 어려워져. 문장이 좀 어려워지는데 이런 거지. 뭐가 있을까요? 쉬운 것부터 4의 제곱근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러면 나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뭐뭐의 제곱근이면 뒤에 x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라고 이해를 시켜요. 그래서 이걸 보고 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 x라는 숫자를 제곱하면 4가 나온다라는 방정식으로 푸는 거야. x를 제곱하면 4가 나온다. 그래서 x는 풀마 2다 라고 이렇게 그냥 찾는 거야. 그치? 근데 문장 의미상 그냥 해보면 결국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들을 다 찾아봐 라는 의미를 갖는 문장일 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뭐의 몇 제곱근이라고 얘기하면 우리한테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결국엔 퀴즈 내는 거예요. 방정식 풀어봐 라고 퀴즈 내는 겁니다. 이거랑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있지. 뭐가 같이 나와? 이건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거 있었을 텐데. 제곱근 4. 둘을 구분시키는 걸 처음에 시작을 해요. 여기에 시작입니다. 여기 시작. 그래서 4의 제곱근은 퀴즈고 제곱근 4는 이름입니다. 이름. 숫자를 부르는 이름. 제곱근 4라고 하면 이건 그냥 루트 4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2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숫자를 부르는 이름과 방정식을 구분하셔야 돼요. 문장을 읽고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표현을 제곱근 4라고 읽을 거니까 이런 숫자들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거야? 세제곱근 4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는 거야. 숫자들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거기 가운데 표 있지. 표 별표 쳐놓고 이게 첫 시작이죠. 많이 해봤을 테니까 많이 해본 친구들은 이 표가 매번 나올 때마다 선생님들이 강조했던 걸 알 거야. 그래서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 중에서 실근의 개수에는 규칙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제곱근의 실근에는 규칙이 있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이 표현, 우리가 방금까지 만났던 이 표현 1번화 할 겁니다. 어떤 숫자의 제곱근을 1번화 하자.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A의 n제곱근이라고 1번화를 할 겁니다. A의 n제곱근. 그러면 이런 표현을 보고 우린 역시 뒤에 또 이거 x가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어서
방정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말이고 그래서 이걸 보고 x의 n제곱은 a야 라는 방정식으로 이해할 거야. 이렇게 이해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케이스 분류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랑 어디에 집중을 해? 여기서 n과 a 이 두 개에 집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 1일 때를 한번 볼까? n이 1이라고 해봐. 그럼 이때는 x는 a다 라는 게 되지, 그치? 몇 개야? 실근이? 당연히 한 개. a가 실수니까. a가 실수일 때 한 개지, 한 개 당연히. n이 2라면 x의 제곱은 a야. 몇 개야? 2개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실근 찾을 거지, 그치?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2개야? a가? 그치? 0보다 커야 되지, 그치? 그래요. 그래서 케이스가 나눠지겠네. a가 0보다 크면 2개, a가 0이면 1개, a가 0보다 작으면 없지, 실근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n이 3일 때는 뭐가 좀 달라지나? n이 3이야. x 세제곱은 a야. 이걸 만족하는 실근이 몇 개일까? 1개. 뭐가 안 달라져. 4제곱도 마찬가지. 뭐가 안 달라져. 그래서 규칙을 이 두 개로 나누는 거야.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n이.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요 n 있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짝수와 홀수만 보는 거야. 짝수와 홀수. 짝수와 홀수만 볼 거야, 이렇게. 그럼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보자. 이렇게 식으로 말고 그림으로 좀 정리해 볼게. 그래서 1 n이 짝수일 때 얘기를 좀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x의 짝수 제곱이면 그래프 대표적인 게 y는 x 제곱 같은 거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치? 그럼 4제곱은 어떻게 그려질까? 똑같은데 그냥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겠지, 그치? 그래서 제곱이 많아질수록 더 빠르게 증가할 뿐. 그래서 이게 더 얇아질 뿐이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a의 위치가 이제 중요하겠네. 그래서 a가 양수면 몇 개야? 교점이? 2개. 그러니까 실근이 2개죠. a가 이렇게 0이야. a가 0이야. 교점 하나니까 실근 1개. a가 0보다 작아. 해서 없잖아. 그래서 실근 0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짝수일 때는 뭘 봐야 돼? 결국엔 여기서 뭘 봐야 돼? 그럼 얘들아, 이 a에서 플러스인지 0인지 마이너스인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돼.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홀수일 때는 대표적인 게 y는 x이긴 하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x 세제곱을 좀 그려줄게. 이렇게 그려드렸어. 그러니까 y는 x는 직선인데 x 세제곱, 5제곱은 그냥 조금 휘게 그리면 돼. 조금 휘게만 그리면 돼. 그러면 5제곱이 어떻게 되겠어? 증가 속도가 더 훨씬 가파르겠지, 그렇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어쨌든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이 a를 플러스든 0이든 마이너스든 상관이 있나? 없지. 교점이 항상 몇 개야? 항상 1개네, 그렇지? 그래서 홀수면 항상 1개. 그래서 기준을 뭘로 잡은 거야? 내가 맨 처음 시작 기준을 n으로 잡은 거야. 여러분들도 혼자 문제 풀 때 a의 n제곱근이라는 표현을 보면 저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먼저 따지고 홀수면 더 이상 고민을 해야 해? 안 해? 홀수 무조건 하나잖아. 그치? 고민 안 하는 거야. 짝수면 여기 따져주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내용. 요게 모의고사에 엄청 많아요. 기본이야, 기본. 이게 기본. 첫 번째 중요한 표 가운데. 이게 기본.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좀 다 다를 것 같아서 연산 프린트는 기본으로 챙겨놨고 모의고사 중요한 문항들도 준비해놨어. 그래서 받아갈 수 있어요. 궁금한 친구들. 알겠죠? 이렇게 할 거고. 자, 그러면 밑에 보면 거듭제곱근의 성질 바로 있어. 우리 방금 했던 거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거 있지? 이거 밑에 보면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있어. 이거를 사실
잘 안 써. 어차피 뒤에 지수가 실수일 때 하면 다 커버되거든. 그 하나로 모든 게 다 커버가 되다 보니까 얘 잘 안 쓰긴 하는데 그냥 간단해. 거듭 제곱근의 성질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확인하면 돼. 거기 보면 괄호 1번에서 n 루트 a 곱하 n제곱근 a랑 n제곱근 b 있지. 이거 곱했더니 n제곱근 ab야.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에서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커야 되고 m과 n은 2 이상인 자연수야. 조건이 꽤나 구체적이죠. 그쵸? 이 조건 놓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없어. 문제에서 다음 중 거듭 제곱근의 성질 중 옳지 않은 것 해놓고 A, B가 그냥 뭐 실수일 때 라고 문제를 준 거야. 학교 시험에서 예를 들어. 그럼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왜? 내가 이것 때문에 레벨 테스트 데뷔 자료에도 넣어놓고 했었던 건데. 음수 제곱근의 성질 때문에 그래. 요거는 아닐 수도 있지. A가 음수고 B가 음수면 뭐가 돼야 돼 여러분들? N이 2이고 이게 발레가 유일해. 이 발레의 유일한 발레는 N이 2이고 동시에 이거일 때 하면 마이너스 튀어나오지. 그치? 여러분들 했던 거 공통수학에서. 그래서 그걸 그렇게 강조했던 거야 계속. 그래서 아무 때나 성립하는 거 아니고 양수고 자연수일 때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발레가 존재하는 아이가 누구겠어? 괄호 2번이겠죠. 그쵸? 괄호 2번도 생긴 게 그렇잖아. n이 2일 때 만약에 b가 음수고 a가 양수면 마이너스 튀어나와야 되지. 그치? 그래서 그 두 개 조심해요. 발레가 있다. 분명 발레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조건 되게 잘 체크하셔야 돼요. 뭐 말고는 뭐 다 뒤에서 해결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정리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보면 거기 A의 0제곱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 한 번 한 적은 있어. 약수의 개수할 때 간단하게 얘기해 주긴 했으나 어떤 숫자든 0제곱을 한다는 건 1이야. A를 0번 곱한 거야. 1이야. 1. 그치? 그리고 이제 A의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역수를 의미해. 이렇게 역수를 의미해. 이건 그냥 수학적으로 약속한 기호일 뿐이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괄호 2번에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부터 이걸 시작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지수 계산은 다 지수를 분수로 바꿔서 계산할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귀찮은 이런 걸 만나겠지. 이건 9의 세제곱근이잖아. 그치? 세제곱근 9야. 세제곱근 9. 그럼 이런 걸 보고 우린 다 뭘로 바꿔서 계산한다? 3의 3분의 2제곱으로 바꿔서 계산한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지 얘. 루트 앞에 원래는 우리 아무것도 안 썼잖아. 뭐일 때? 숫자? 2니까 안 썼어. 2.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만들었던 모든 루트는 그냥 제곱근이야. 제곱근. 근데 걔가 제곱근이 아니라 3, 4, 5 뭐가 나와도 상관없고 이제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얘네는 지수에서 요 분모를 차지하게 되는 아이로 바뀌게 될 거야. 그래서 모든 지수를 다 분수꼴로 바꿔서 계산을 할 거다라는 거. 이렇게 약속을 합시다. 오늘 모든 계산은 다 이렇게 할 거야 이제. 오케이?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지수법칙 보면 이 정도는 근데 여러분들 하잖아. 곱하기는 지수 간의 더하기, 나누기는 지수 간의 빼기. 그치? 이런 거는 다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까먹은 친구들은 확인만 하시고 우리는 이제 그러면 문제 풀러 가볼까? 쭉 넘어가면 1주차가 나와. 개념 페이지가 끝나면 1주차가 나와. 네, 1주차가 나와. 그래서 얘네는 고2 개정 전 여러분들은 아직 대수 교과서가 안 나왔잖아. 근데 대수나 수원이나 차이가 없단 말이야. 교과서 문제들 중에 꼭 선행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을 다 긁어왔어요. 한번 같이 봅시다. 그러니까 유념이죠, 뭐 유념 결국에. 유념을 써본 친구는 알겠지만.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체크해볼까? 여러분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거네. 뭐야? 그러면 마이너스 2지 바로.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야? 우리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여기에 x가 생략되어 있다고. 그래서 방정식으로 풀 거면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을 만족시키는 실수를 찾는 거니까 이건 그냥 암산으로도 되잖아. 그렇죠?
그럼 3번은 한번 풀어봐. 아, 뒤에 참 이거 안 했구나. 80 이거 안 했네. 81에 몇 제곱근 차 얘들아? 4제곱근. 그럼 양의 실수 뭐야?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랑 3인 거 하고 음의 실수인 건 그럼 뭐야 당연히?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 그럼 3번 한번 풀어볼래? 3번? 요런 거 여러분들 이제 막 이 용어가 달라지고 하니까 헷갈릴 수 있어서. 열심히 하네. 졸고 있어. 정답 몇 번이야? 그치? 정답 5번인데 나왔어? 선택지 1번 같이 볼까? 0의 세제곱근은 왜 없어? 0의 세제곱근 4제곱 다 있어. 0 있어. 0 하나. 2.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게 어떻게 두 개야? 세제곱근이면 홀수제곱근이잖아. 그치? 시선이 마이너스 64로 가기 전에 요 세제곱근에 3에 가야 돼. 3. 얘부터 따지는 거야. 얘. 그래서 이게 홀수인데? 그러면 볼 필요 없지. 무조건 하나잖아. 그러면 3도 4제곱근에 먼저 시선이 가고 그 다음에 5는 양수잖아. 그럼 당연히 2개겠지. 그치? 그러니까 풀마가 없는 거야. 풀마. 선택지 3번은 풀마가 없잖아. 풀마. 이렇게. 자 4번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 존재한다고? 그럴 리가. 그치?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게 존재한다고? 그럴 리 없잖아. 그치? 그래서 5번 n이 홀수일 때 하나밖에 없다 했잖아. 뒤에 뭐가 오든. 그치? 그래서 문장은 되게 틀린 것처럼 하나뿐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참이에요. 참. 다음 페이지 5번. 5번 연산인데 차근차근 같이 해보면 선택지 1번 차근차근 같이 원래 이거 의도는 그 앞에 제곱근 그 숫자를 분수로 바꾸지 않고 풀기를 원래 의도한 문제긴 한데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다 분수로 바꿔서 풀어. 즉 4에 이거 4제곱근 4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4에 4분의 1제곱의 제곱이고 그래서 4에 2분의 1제곱이고 4는 또 2의 몇 제곱이야? 제곱이지? 그럼 4는 2의 제곱이니까 얘를 2분의 1제곱하면 2다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요런 느낌으로 계산을 하면 돼. 그냥. 자, 그럼 선택지 2번은 이거는 합칠 수 있어 없어? 이거 합칠 수 있어 없어? 합칠 수? 있죠. 별다른 뭐 음수 뭐 이런 게 없잖아. 그치? 그래서 세제곱근 하고 5분의 20이니까 4 뭐 이렇게 한 번만 바꾸시고 끝났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선택지 3번 얘는 어때? 이렇게 되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2에 3분의 1제곱 곱하기 2에 5분의 1제곱이잖아. 그럼 지수간에 덧셈. 그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얘를 그 제곱 거듭 제곱근으로 표현해봐. 어떻게 되는 거야? 2에 8제곱을 이렇게 해서 15제곱근 2에 8제곱 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거랑 같아요?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달라요. 정답 3번이 되겠네. 4번도 5번도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4번만 한번 해보면 4번이랑 5번이 겹치니까 이렇게 제곱근 안에 제곱근이 존재하네요. 그럼 얘는 그냥 어떻게 하는데 안에 거 먼저 2에 2분의 1제곱 그리고 바깥에 거 3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하니까 2의 6분의 1제곱 이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게 맞네요. 이렇게. 얘는 이게 맞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정리 한번 해보시고. 안 빠르지? 그치? 아직 연산하고 있어도 좀 익숙해서 괜찮은 거지? 자, 한번 7번. 그러면 재용이와 혜진이래. 고2에 나 재용이 있는데. 무시 뒤지게 나는 재용이 있는데. 칠 번 누가 틀렸어요? 7번 누가 틀렸어? 재훈이가 틀렸어? 혜진이가 틀렸어? 재용이가 틀렸죠?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마이너스를 먼저 제곱부터 했잖아. 그치? 그럼 부호가 살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게 어떻게 여기서 이걸로 넘어가? 이리로 가면 안 되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마이너스를 살리면 안 되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마이너스를 살리면 안 돼요. 제곱을 먼저 했잖아. 제곱을. 그치? 이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요거 많이 했던 거 여러분들. 이런 거랑 느낌이 비슷한 거잖아. 제곱을 먼저 하냐 나중에 하냐. 이렇게. 먼저 하면 무조건 플러스만 나와야 됐었잖아. 그치? 그니까 얘도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9번 한번 해보세요. 중간에 끼어있는 비상교과서에서 나와있는 대표적인 학교에서 자주 내는 응용문항 9번입니다. 비상교과서는 고2도 어려워요? 몰라? 근데 고2는 비상교과서에 다 써요. 군보고 빼고 모든 학교가 비상교과서예요. 고2. 근데 여러분들은 봐야죠.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원 해봤어? 라고 하면 다 너네가 똑같이 답해. 해보긴 해봤는데 제대로 안 했어요. 라는 말로 다 대답을 해서 그럼 제대로 한 건 뭐지?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 그래서 제대로 해보려고 갖고 와봤어. 숙제는 다 2학년 기출만 준비해봤어. 그래서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좀 제대로 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어. 찌르볼 것까지야. 자, 한번 같이 볼까? 얘 뭘까?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점점점을 할 필요가 없잖아. 이 모양은 정해져 있어. 푸는 방법이 그냥 딱 정해져 있어. 보자마자 이거밖에 없어. 나는 꼬리잡기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를 맞출 거야. 얘를 여기로 만들고 싶어. 몇을 곱하면 될까? A에 몇 제곱 곱하면 돼? 20제곱. 그래서 분모 분자에 동시에 A 20제곱을 곱해봐. 요 루트 안에서 20제곱을 동시에 곱해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표적인 내신 응용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얘를 만나면 뭐가 돼? 얘랑 얘 계산하면 뭐가 돼? 5제곱. 그러면 얘는 7제곱. 얘는 그러면 9제곱. 얘는 그러면 11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0제곱이 얘네들을 다 만나면 이렇게 만나면 결과적으로 얘네가 나오니까 얘네랑 얘네는 어떻게 될 거야? 통째로 그냥 사라지겠네? 그치? 그래서 없어질 거야. 요렇게 요렇게. 그럼 누구만 남았어? 외롭게 20제곱 남았어. 그래서 얘는 그냥 계산하면 루트 A의 20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A의 10제곱이
정답이 되겠죠. 난 얘를 꼬리잡기라고 부르는데 유형 이름은 공통인수 묶기, 공통인수로 묶기 원래. 근데 얘는 이렇게밖에 안 풀어. 딱 모양이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그리고 발상도 딱 이거야 그냥 항상.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11번에 있는 이런 계산들은 여러분들 이제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11번에 괄호 4번만 한번 풀어볼까? 11번에 괄호 4번. 지수가 어디까지 있니? 어디 보자. 13번까지 지수. 속도를 쏠 자, 얘는 계산을 해보면 4의 2분의 루트 3제곱은 루트 3제곱을 만나게 되게 각각 만나는 거죠. 이렇게 각각. 그러면 4의 2분의 3제곱 곱하기 그냥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앞에 있는 4가 2의 제곱일 거니까 2의 제곱에 2분의 3제곱을 하면 2의 세제곱이 될 거고, 그거랑 곱하기 5를 하니까 얘는 40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수를 다 분수로 바꾸면 매번 쉬우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3번 한번 풀어보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또 나오는 쉬운 아이, 귀여운 아이. 보통 내신에 한 2번, 3번쯤 나오는 아이, 귀여운 아이. 2번, 3번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이런 거 한 7, 8번쯤에 나와요. 7, 8번쯤. 얘는 여러분들한테 곱셈 공식 요구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시 그거 이런 거 있잖아. 뭐야? 2의 a제곱에 b 더하기 c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계산하면 2의 ab 더하기 ac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걔네가 지수에서 싹 다 그냥 더해지는 거잖아. 두 개씩 있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우리는 얘 찾아야지. 얘 누굴 가지고? 요거 두 개 조합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곱셈 공식에 변형해가지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찾아야겠네요. 그래서 요거 완전 제곱한 거에서 2배에 이거 빼면 12가 나오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1인가? 그쵸? 이거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이 100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제곱이면 계산하면 몇이에요? 그래서? 25. 그쵸? 요게 그냥 4분의 1일 거 아니야.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25가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그럼 15번. 얘부터 이 15번은 이제 모의고사에 여러분들을 아주 많이 찾아가는 문항이 되겠죠. 모의고사에서. 도배되어 있는데 모의고사에 저 문항이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교과서 문항 갖고 와봤어요.
얘는 뭘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게 x분의 4에서 y분의 5를 빼는 거야. 그럼 일단 x분의 4랑 y분의 5를 만들어내야 돼. 그쵸? 근데 x랑 y는 어디에 있어? 지수에 있죠. 그쵸? 그럼 지수들을 일단 x분의 1과 y분의 1로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양변에 뭐 하면 돼? x분의 1제곱 하면 돼,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16의 x분의 1제곱, 얘는 12는 32의 y분의 1제곱. 일단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나서 숫자 4랑 5를 찾아야지. 그치? 숫자 4랑 5를 찾아야지. 근데 예쁘게 16의 x분의 1제곱은 사실 16이 2의 4제곱이니까 2의 x분의 4제곱, 얘도 2의 y분의 5제곱으로 이렇게 예쁘게 숫자 4랑 5가 숨어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수간에 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2의 x분의 4제곱에서 2의 y분의 5제곱을 뭐 하면 돼? 나누기 하면 되지. 그치? 나누기. 그럼 얘는 자 2의 x분의 4제곱은 3인 거고 2의 y분의 5제곱은 12니까 그래서 3을 12로 나누니까 4분의 1. 정답은 뭐예요? 그래서 4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2제곱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거꾸로 2의 마이너스 2제곱을 보고 4분의 1로 갈 수도 있지만 거꾸로도 가셔야 돼. 4분의 1제곱을 보고 2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표현도 이렇게도 표현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2의 x분의 4제곱 빼기 y분의 5는 2의 마이너스 2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다. 이게 그냥 얘랑 똑같다. 정답 1번이 되겠죠. 이것도 잘 가져가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응용해 볼까? 17번 한번 응용해 보세요. 요거를 조금 응용해 보는 거야. 17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저 A, B는 B, C 더하기 C 자체로 보면 좀 잘 안 보일 수 있어. 그러니까 지수가 A, B, C니까 그럼 A, B도 만들고 B, C도 만들고 C, A도 만들어 이러면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얘를 만들어. 역수가 편해 얘들아. 전 I가 나왔을 땐 역수가 편해. 양변을 A, B로 나눠도 되고 A, B, C로 나눠도 되고 뭐든 상관없어. 뭐 예를 들어 양변을 A, B로 나눈다라고 하면 1은 A분의 C 더하기 B분의 C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A분의 C랑 B분의 C를 만들 수가 있죠. 어떻게?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식이 3개가 같다면 연립방정식이죠. 공통수학에서 할 때 그치? 2개씩 쪼갤 건데 독특하게 이렇게 쪼갤 거야. 3의 A제곱은 K의 C제곱 하나랑 5의 B제곱은 K의 C제곱 하나랑. 왜냐면 A분의 C랑 B분의 C를 만들어야 돼서 그래요. 이렇게 A분의 C도 만들고 B분의 C도 만들 거라. 그럼 여기서 아까 했던 거 하면 되지. 3은 K의 A분의 C제곱, 5는 K의 B분의 C제곱.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러면 K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요 두식 곱하겠죠? 그래야 지수에 더하기가 생기니까요. 곱하면 15가 K에 A분의 C 더하기 B분의 C고 우리가 찾은 A분의 C 더하기 B분의 C는 1이니까요. K가 그냥 15구나 라고 얘기를 하실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지수에서 뭔가 변형을 해야 될 때는 이런 느낌의 역수꼴을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셔도 돼요. A, B, C로 나눠서 C분의 1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이걸로 푸셔도 됩니다. 양변을 A, B, C로 나누면 상관없어요. 그럼 이렇게 풀 거면 이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3의 A제곱은 5의 B제곱은 K의 C제곱을 어떠한 숫자 값과 같다라고 해서 P의 C분의 1은 K, P의 B분의 1은 5, P의 A분의 1은 3 이런 식으로 가요. 두 개가 있어요. 풀이가. 편한 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또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였어요. 요게 또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 지수만의 발상을 갖고 있는 문제들이 몇 개 있어.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쉬운 거. 19번. 이건 그냥 여러분들 고1 수학 잘했니? 확인하는 거죠. 19번 한번 풀어볼까요? 낯선가 봐. 계산이. 낯설면 치환해. 낯설면 치환하면 되고 치환하면 고1 문제잖아. A 더하기 B 할 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왜 못 구하겠어요, 여러분? 그치?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하실 때 이렇게 구하겠지? 이렇게. 근데 요 모양 있죠? 지수가 부호만 다른 거야. 이때는 곱하면 뭐가 돼? 1. 그치? 그게 핵심이야. 자꾸 곱하게 만들 거야, 이럴 때. 그럼 얘는 사실 의미가 없네. 그쵸? 이렇게. 의미가 없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64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야. 52 정답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21번 얘도 대표적으로 발상을 하나 또 알면 좋죠. 자주 나와요, 표현이.
수 있지? 그래서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너네가 끝난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완전 처음부터 배우는. 아 그래? 얘도 대표적인 발상이에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데 좀 다르긴 하죠. 얘가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이거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안 가요. 여기서 이렇게 안 가요. 이렇게 안 가고요. 그냥 이거 자체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될까? 위아래다가. 위에다가 ax제곱 곱하는 거야 동시에 이렇게. 그러면 식이 a에 2x제곱 더하기 1분의 a의 2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끝. 6분의 4, 3분의 2. 그래서 이거 보고 ax제곱이 뭔지 찾아가면 안 돼요. 놀러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23번.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을 64분의 1의 n분의 1제곱을 표현을 바꾸셔야죠. 최대한 소수. 밑을 소수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n분의 6제곱으로 바꾸시고요. 그게 자연수여야 되면 이 지수가 뭐가 돼야 될까 얘들아? 지수도 자연수가 돼야 되죠. 그래야 결과물이 자연수가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n은 뭐예요? 6의 약수는 약수인데 음의 약수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3, 마6 돼야 2의 자연수 꼴이 되겠죠. 그렇죠? 정답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오! 여기까지 해서 이것이 끝. 다음 시간에 로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